그전에는 핀셋으로만 규제하다가 네. 이번에는 아예 그냥 망치로 빵 가격이 올라가면 또 규제를 하지 않을까, 정부가. 맞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게 규제지요. 규제가 아닌 데가 없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모든 투자는 10년에 한 번밖에 없을 만큼 정말 저럴 기회에 하는 게 좋다. 요 6군데 지역이 데이터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톡톡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또 22번째 대책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지금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제가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 야, 참 다시 한번 어떤 정부의 확고한 규제의 의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고요. 핵심 내용은 다음에 요 4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의 어떤 이런 부담을 줄여주겠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이런 편안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요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급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사실 그렇게 많이 부족하진 않은데, 이제 워낙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내년하고 내후년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 뭐 당장은 아니지만 3년, 4년은 4년, 5년 뒤에는 주택 공급이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자세히 좀 이따 하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좀 보완하겠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차근차근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서민의 실수요자 어떤 부담 경감을 해주겠다. 그래서 어떤 서민들하고 실수요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분양을 받으시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거고, 분양 비율도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신혼부부의 어떤 특별 공급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를 하겠다. 그래서 분양받는 것보다 훨씬 경쟁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시세보다 굉장히 싸기 때문에 사실 되면 너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입 부담에 대한 경감을 좀 하겠다. 그래서 이게 또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좀 해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저가 어떤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인하를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사전 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9,000호 정도 되는데 3만 호 정도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3기 신도시가 2026년, 27, 8년 정도 입주가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서민하고 실수요자 해서 소득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서 LTV하고 DTI를 좀 우대를 해주겠다. 이제 보시면은 뭐 부부 합산해서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가 되면 베네핏을 좀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고소득자분들한테는 뭐 한 1억 이상, 9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없는 내용들이죠. 좀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좀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서민들하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택 공급도 또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죠. 이제 21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규제만 가지고 한계가 있고, 이제는 공급까지 지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몇 년 후에 되는 거거든요.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나중에 공급될 때의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지금과는 상당히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4, 5년 뒤에 이제 공급이 되는 4, 5년 뒤에 만약 하락기가 왔다. 근데 그런 기간에 만약에 공급 물량마저 늘어난다면 그때는 뭐 하락의 어떤 폭과 기간이 굉장히 커지고, 하락폭은 커지고 기간은 또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공급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은 데이터로 사실 매우 정밀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제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강력한 내용이고,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실거주가 아니라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지금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3주택 이상,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현행보다 거의 지금 이게 종부세가 지금 2배씩 늘어나요. 이게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특히나 또 기본 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을 아예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법인은 세금 진짜 뭐 어마무시해질 상한이 없으니까
법인으로 많이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꽤 당분간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 유예를 또 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순까지는 다주택자들이나 어떤 법인으로 또 많이 투자하신 분들의 어떤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 보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취득세 강화 대책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2주택자는 지금 이제 취득세를 지금 8%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및 법인이 사면은 이제 12%죠. 그러니까 이게 뭐 3억짜리만 사도요, 이게 뭐 12%면 얼마예요? 이게 3,600이에요, 취득세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사는 게 너무너무 제가 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법인 다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과세율이 뭐 6% 적용하고, 근데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기본공제랑 세부담 상은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갖고 있으면은 세금이 내년 중순 이후서부터는 엄청나게 지금 폭탄급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꽤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양도소득세 이제 보시면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이제 기본 세율. 단기 이런 거래를 막겠다. 지금 이런 의지가 이제 확실하게 지금 표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의 어떤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를 또 인상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내년 중순이죠. 그래서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합니다. 그래서 또 취득세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2주택자부터 8%, 법인이나 3주택, 개인 3주택 이상은 12%. 예, 굉장히 지금 강력합니다. 또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좀 보완하겠다. 사실 이제 그동안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매물이 자꾸 잠기는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는 아예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굉장히 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어쩌면 좀 더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거란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이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진짜 없어요. 내년 중순 이후서부터는 이제 집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아주 이제 세금 때문에 이제 엄청 고통스러운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서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큰 흐름을 잡아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의 킹, 부킹. 자, 2편으로 돌아왔고요.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어떤 부동산 수도권 시장에 대한 전망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수혜 지역은 또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실전 투자 또 전문가 이지 센터장님하고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의 규제 내용이 어떤 건지 요 핵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이제 수도권, 대전, 그다음에 청주의 거의 대부분 지역을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로 지금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보시기에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조금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미분양 물량이 좀 소진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격 정도만 회복한 정도인데 맞아요.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렸으니까 청주 지역 주민들은 좀 굉장히 좀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데이터로 보면은 청주 그동안 되게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안 좋다가 이제 조금 힘 좀 내서 올라가는데 호재가 터져가지고 살짝 급등한 건 있는데 사실 이만큼 내렸으면 이제 이만큼 오른 거거든요. 맞아요. 아직 본전도 안 됐는데 규제를 한다고? 그렇죠. 그죠?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좀 데이터를 좀 보시고 규제 지역을 하실 때 좀 면밀히 이렇게 좀 잘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이제 규제를 내놓다 보니까는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도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구의 송월동이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구도심인데 그런 데까지도 규제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터넷에 굉장히 핫한 게 실미도 아시죠? 실미도 알죠. 그 실미도가 인천 중구에 속해 있는 섬이거든요. 물길이 열렸다 닫혔다 이런 데라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데인데, 거기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너무 정부에서 세심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많이 이런, 우리가 왜 조정 대상 지역이냐, 일산 서구는 파주 바로 옆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3년 동안 계속 안 좋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수도권 중에서도 유일하게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 지역이었었는데 또 규제를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차라리 파주나 김포처럼 그냥 그 적경 지역이라고 좀 빼줬으면 그나마 좀 낫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일산 서구 주민들도 좀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이번 대책을 보면서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네. 이 규제책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저는 의지가 느껴진 게 뭐냐면 네. 아마 정부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청주든 뭐 인천 중구든 이런 데가 그닥 많이 오른 데가 아닐 걸 알고 있는데 네. 이미 12, 16 대책 풍선 효과 때문에 그렇죠. 여기를 틀어막으니까 돈들이 전부 다 맞아요. 서울에 이제 뭐 6억짜리 미만으로 가고 네. 수도권으로 가고 네. 인천으로 가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네. 이 사전 차단한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한 것 같은데 네. 실거주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좀 화나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런다고 또 돈이 안 흘러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돈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울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전에는 핀셋으로만 규제하다가 네. 이번에는 아예 그냥 망치로 빵 내리친 거나 마찬가지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 또 두 번째 이슈가 보니까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라고 네, 해서 네. 삼성역 인근이 네. 마이스 뭐 산업도 개발하고 해서 맞아요. 네. 뭐 GTX도 들어오고 엄청 네. 지금 그쪽이 개발 이슈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지역들을 전부 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네, 네, 네. 근데 또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니까 가격이 또 야 이거 진짜 돈 되는가 하다 또 지금 몰리고 있죠. 네. 규제를 받기 전에 미리 사자 이래가지고 네, 그렇죠. 잠실 같은 경우도 갑자기 호가가 2억이 올라가고 막 그렇다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참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찍어준 거죠. 네, 그렇죠. 여기는 앞으로 호재가 많고 좋다. 잘 될 거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이거 막는다고 했지만 사실 네. 또 가격이 오히려 더 급등해버리고 네, 이런 네. 일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이슈는 요거는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네, 또 될 수도 네, 있을 네, 것 네. 같은데 규제 지역의 네. 주택담보대출의 어떤 실수요 요건과 네, 네.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겠다. 이거 네, 강화를 네. 하겠다. 네, 네, 네. 규제를 주로 많이 하는 수도권, 또 대전, 청주 또 이런 지역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좀 흐름이 또 펼쳐질까요?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게 네. 뭐 3억 원 이상 네. 그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6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입주를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네, 맞아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내가 전세를 살다가 내가 괜찮은 지역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놨다가 그렇죠. 나중에 입주하는 맞아요. 수도 너무 있는데 많죠. 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걸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해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자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맞아요. 거죠. 그다음 또 네 번째 이슈가 네. 사실 그동안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을 많이 또 끌어왔던 게 이 재건축 네. 아파트들이잖아요. 네, 네.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네. 서울의 지금 아파트들은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이제 늙어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새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네, 네.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네. 서울에 지금 비어 있는 땅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결국에는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어서 네. 다시 짓거나 맞아요. 아니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이번 정책에서는 네, 네. 지금 이제 재건축 안전 진단에 대한 절차를 또 굉장히 강화하고 네. 그다음에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을 강화를 해서 네,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실거주 2년을 하지 않으면 뭐 아예 이제 할 수도 없게끔 지금 네, 이렇게 맞아요.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네, 네.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2년 고지 요건을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지. 그렇죠. 네, 규제 지역 전에 매입을 해갖고 나중에 규제 지역으로 편입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거주 요건 2년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음모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이 음모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네. 거기는 세를 주고 다 외지에서 그냥 그 근처에 그냥 신축 아파트, 왜냐면은 재건축 아파트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막 녹물 나오고 좀 불편하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에 거주하게 되는데 좋은 집에 살던 집주인들이 그렇죠. 그 집에 무조건 들어가서 2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면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이 없을까 저는 네. 이런 생각도 좀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현실을 너무 이제 좀 막 네. 너무 네, 막 네. 너무 강력하게 그냥 억지로 이렇게 좀 짜맞춰서 정책들이 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택 매매나 사실 최근에 법인 투자를 굉장히 네, 많이 네. 하고 있고 실제 데이터로 봐도 법인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법인으로 하게 되면 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법인세요. 내다 네. 보니까 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네. 하셨는데 네. 요번에 지금 요번 대책에서는 아예 이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그죠? 네.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하고 네. 종부세도 지금 강화하고. 사실은 제일 강력한 게 네. 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런 부분하고 법인 거의 뭐 때려잡자 시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법인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은 네. 종부세를 기본공제 종부세에 대해서 6억 공제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폐지했고 네. 법인으로 거래하기가 이제 그렇죠.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고. 이제 네. 일단은 법인 투자는 절대 하지 마 지금 이거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법인이 갖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 네네. 이거를 21년부터 지금 종합부동산세 네, 부가분부터 맞아요.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많이 경우는 나오겠죠. 2020년에 이렇게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네. 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네. 네. 그 전에 부가받기 전에 네. 나오는 물량들이 꽤 있을 것 네. 같아요.
데이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렇게 고평가 되어 있지 않고 네네. 어느 정도 좀 저평가 있으면서 입주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하반 경직성에 대한 어떤 담보가 네. 확정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법인이 내놓는 이런 급매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겠네요. 괜찮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저도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예. 예.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책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네. 안 잡히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예. 좀 노이로제가 걸린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만약에 풍선 효과 때문에 김포나 파주 이런 데로 또 몰릴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가격이 올라가면 또 규제를 하지 않을까 정부가. 맞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게 규제지요. 규제가 아닌 데가 없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어떤 미국의 통화량이나 대한민국의 통화량을 보게 되면 지금 역사적으로 엄청난 지금 돈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맞아요. 예. 그렇다면 돈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총량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 맞아요. 그게 이제 부동산인 부동산이죠.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의 어떤 자금 유입은 당분간 계속 저도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 지역은 있을 거다.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다 여기도 저기도 다 막아버린다. 네. 그러면 이 돈이 진짜 이게 다 진짜, 먹으면 예, 다시 또 제일 좋은 입지가 다시 오르지 않을까요? 그럴 다 수도 막아버리면 있죠. 맞아요. 예, 전국을 다 막아버리면 그렇죠. 예. 그리고 자칫 다 막혔다가는 어디가 터질 수가 있죠 또. 그렇죠. 그죠? 네. 전반적인 그런 이 앞으로의 그런 수혜 지역은 또 어디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네. 너무 유동자금이 많잖아요. 넘쳐나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그러니까 많죠, 진짜. 어디론가 네. 흘러 들어가긴 할 텐데 네. 지방이 사실 최근에 또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근데 그 과거 이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보면은 수도권이 항상 좋을 때는 지방이 안 좋고 맞아요. 지방이 좋을 때는 또 수도권이 안 좋고 그렇죠. 또 이런 맞아요. 양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이 한동안 또 계속 좋았으니까 네. 시중의 유동 자금들이 그 지방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근데 대신에 대도시, 네. 광역시 위주로 네. 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센터장님하고 이제 상당히 의견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모든 투자는 10년에 한 번밖에 없을 만큼 정말 절호의 기회에 하는 게 좋다라는 네. 네. 얘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 말부터 10년에 한 번밖에 없을 만큼 절호의 기회인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네. 거기가 어디냐? 어디죠? 바로 이제 지방이고요. 사실 이제 수도권은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투기 수요는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네, 많이 더 없어지죠. 이상 가격이 더 막 크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돈이 네. 몰리기가 쉽지가 네.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굉장히 좋지 않아서 하락을 네. 많이 했었고 맞아요. 네. 규제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방이 앞으로는 어떤 이런 풍선 효과와 더불어서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데이터로 봤을 때는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강원도까지 그래서 요 6군데 지역이 데이터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좀 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까지 이제 2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저희가 재미있는 주제로 규제 이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네, 네. 좀 그나마 좀 저평가된 된 아파트를 지역과 네. 아파트가 어딘지 그거 너무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데이터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다음에는 어떤 좀 더 실질적인 이런 네. 관심 단지를 한번 저희가 한번 뽑아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괜찮죠? 네, 네. 자,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